보니까 한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지식적인 부분으로 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는 건데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넣은 것은 한자를 모르는 아이들,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에서 중국어로 발전하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자하고 중국어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한자라고 말하면 우리 한글 안에서의 한자를 말하고, 중국어라고 하면 중국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자를, 우리나라 말의 약 한 70%가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무슨 뜻인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영어라 그러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생긴 거로 보면 우리가 형태만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어원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컵 그러면 어떤 무슨 커피를 담는 컵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져서는 영어는 계속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럼 컵이란 게 무슨 기능을 하는가? 뭔가를 액체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영어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게 컵은 우리나라 말로 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고 계속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중국어를 쉽게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의 글을 70%가 되어 있는 한자로서 읽을 줄 알고 그 뜻을 추측할 줄 안다 그러는 것은 영어 공부에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돼요. phone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소리죠, 소리. 예. 그러니까 텔레폰. 그럼 텔레는 멀리 있는, 그죠? 소리,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텔레폰이에요.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게 텔레비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honology 하면 소리에 관한, 요거는 학문이니까 뭐 음성학 뭐 이 정도로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음성학 이렇게 쓰면, 이게 소리라는 뜻이 만약에 없다면 음성학이란 말 자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를 늘리거나 그런데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지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요게 한국, 그죠? 나라 한자에 나라 국자, 말씀 어자. 그래서 한국어 문장 성분, 그죠? 성분, 그럼 이렇게 보면 나눌 분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가,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 니은하고 아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음성을 표시하는 기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분이란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죠? 만약에 그 성분이라고 할 때 성자에 다른 성,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나에게 선부적으로 주어진 것을 뜻할 때는 이러한 성자를 쓰는, 남성 여성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그러니까 한자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리가 어떤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영어로다가 여기에 써놓고 여기는 영어로 안 써놨지만 영어 공부하듯이 우리나라 말을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건 주, 성분 중에서 뭔가를 이루는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주인공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쓰니까 어때요? 요거는 한자가 되죠. 근데 포자적 골격 결구 이렇게 쓰면 요거는 중국어예요. 우리가 포자적 골격 결구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죠. 소리로. 한국어 문장 성분 이러면 들어봤어요. 주 성분, 보조 성분 들어봤어요. 수식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런 것들은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은 한자예요. 근데 포자적 골격 결구 이러면 못 들어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몰라서 못 들어본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적 어순이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골격은 사람이 골격이 크다 이런 쪽으로다가 결구는 어때요? 뭐 집 짓는데 기둥에다가 무슨 뭐 창방을 갖다가 연결한다 이럴 때 이렇게 연결한 이런 걸 갖다가 결구한다 그러죠. 포자라 그러는 것은 요게 쌀포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세포할 때도 세포 아주 작게 쌓아놓은 것 이런 뜻이에요. 세포가. 그래서 포자 쌓아놓은 녀석 이런 뜻이죠. 쌓아놓은 놈들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놈들의 골격 체계가 있는데 이 골격 체계를 분석해 보면 주어라는 골격도 있고 서술어라는 골격도 있고 보어라는 골격도 있고 목적어라는 골격도 있어요. 요거는 보어 이 보자가 도울보자예요. 그러니까 보조 도와서 이것도 도울조자죠. 우리가 조동사 조수할 때 보조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 수식어 수식한다 할 때 요거 우리가 장식하다 쓸 때 그럴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한자를 봤을 때 길거리 가다가 어떤 갈석 그죠? 비석 이런 걸 봤을 때 자 우리가 약간 좀 본질적으로 가봅시다. 무덤에 가보면 요렇게 지붕이 있는 녀석이 있어요. 돌지붕이. 그런 녀석 보면 글자가 많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뭐 무슨 일을 했으며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비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리고 요거 무슨 뭐 전주 이공 누구 묘 이렇게 쓰는 것들 요거는 갈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에 있으면 이걸 비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비갈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인지 별안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자로 다 써져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비석이라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못 쓰는 것들도 이렇게 많아요. 요거 평상시에 무덤 가다가 보면 갈석이에요. 갈석이라고 하고 또는 거기에 써 있는 간단한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시작이에요. 학교 가면 배우겠지. 학교라는 것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부라 그러는 거는 가르치면 안 돼요. 교실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여기 선생님 앞에 나와서 칠판에 적어가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잘 수밖에 없고 질문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정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가 그 아이의 지식을 결정짓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옷 잘 입고 나가라. 이런 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 수준의 지식 이상을 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한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생활 속에서 못 듣던 이야기가 돼버리면 광합성이란 거는 뭐가 돼요? 이상하게도 이것은 나의 생활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못 들어오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거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공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부는 학교 또는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걸로 되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 학원 학교 다니는데 왜 이런 걸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나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광합성이 뭔지도 그냥 광합성 써놓으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빛광자예요. 너무나 쉽죠. 그리고 이건 합할합자예요. 그럼 말 그대로 광합이라는 게 빛으로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다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뭘 합하지? 뭘 합하지? 이런 것을 갖게 돼요. 그럼 뭘 합하냐 하면 자, 나무는 바깥과 교통을 하는 게 뿌리라는 놈이 있고 이파리라는 놈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 나무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바깥 세상과 연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뿌리로 올라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무기질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잖아요. 물. 그죠? 근데 우리가 물이 H2O로 돼 있어 라는 것을 알면 훨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지는데 이렇게 반대로 알린단 말이야. 이제 초등학교뿐이 안 되네 애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돼 라고 부모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은 평소에 절대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부모님들이죠. 자, 그럼